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일하고 있는 임성수 수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입행해서 현재 12년째 신한은행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8개월차 행원 이다혜 프로입니다. 네, 저는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추천, 그리고 대출 심사, 그리고 외국환 업무 등 다양한 종합적인 금융 상담을 맡고 있고요. 특히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OX 퀴즈를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회사 내 나의 직무 중요도는 100점이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후배님 포함해서 신한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다 100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선 업무라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직무가 100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운 적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예,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물론 힘든 적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옆에 선배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 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힘든 적은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운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택이나 회사 욕구가 궁금한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은행 업무가 진짜 다양하고 아직 8개월이나 다녔지만 모르는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모르는 업무 하나라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일택이는 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또 재미도 있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일태기가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석님 보자마자 배우가 떠올랐는데 그 배우 인교진이라고 너무 닮으신 거예요. 우선 첫인상도 굉장히 부드러우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굉장히 은혜원 선배 같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순간 그 신뢰감이 넘쳐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신입 회원분답게 열정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입행하고 6년 정도 그 기업 창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6년 이후에는 한 4년 정도 IB 기획 지원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IB 기획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그 기획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그 제가 실제로 IB 시장에서 조금 활동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6년간의 그 기업 창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해서 지금 IB 프론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개수기 닦는 거예요. 이제 매일 돈을 이제 세다 보니까 개수기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이는데 그걸 이제 닦으면서 오늘 하루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마인드셋을 하고요. 우선 저희 하루 업무는 이렇게 4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4시 이전은 이제 고객 응대 업무고 4시 이후는 고객 관리 업무예요. 4시 이후에는 대출 심사, 그리고 예적금 만기된 고객들한테 만기 전화 돌리고 재해치 안내하면서 그런 고객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터넷으로 뉴스를 먼저 살펴보고요. 저희 부서 업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희 IB 시장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메일함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이후는 그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인 자산 유동화 업무 관련 그 구조를 설계하거나 내부 품위를 하거나 그런 진행 업무를 하고 외부 기관과 회의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한은행은 일단 6시에는 PC가 모두 꺼지고요. 특히 주 40시간 스마트 근무제 실시 이후에 그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문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실제로 할 일도 많이 없고 해서 그 거의 지금은 야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점도 이제 6시면 PC가 꺼지고 7시면 이제 세콤이 닫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모출납 담당을 맡고 있고 모출납 시제를 좀 자주 예전에 틀렸었는데 시제가 남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제가 남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그날 묶었던 돈을 다시 다 풀고
다시 다 묶어 보니까 하나가 99장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100장 단위로 하나를 묶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잘 해라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돈을 2번, 3번 세는 습관이 생겨서 잘 안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빨리 찾는 팁은 이제 그날 있었던 현금 거래를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놔서 그 틀린 게 없는지 개수기랑 비교하면서 그 시제를 찾기도 하고, 1,000원 한 장까지도 개수기 꼭 돌려서 고객님한테 받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입 직원 때는 시제를 많이 틀려서 늦게까지 남아서 시제를 찾고 맞추고 하느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제를 오류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옆자리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업무 시간 때 서로 바빠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못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선배는 선배더라고요. 제가 시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저의 거래 내역을 쭉 보면서 여기서 틀렸겠구나라고 싶어서 보면 어김없이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옆자리 선배와 바로 상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거래 내역 뽑아달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 고객님께서 계셨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랑 오셔서 이제 모든 통장이랑 카드를 다 해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매번 와서 귀찮게 굴어서 미안하다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제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괜히 더 생각도 나고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고객이에요. 직원들과 하루에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사소한 오해도 있을 거고 한데요. 그래서 업무 끝내고 직원들과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조금 하기가 어렵지만 그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다 보면 뭐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회사 근처 맛집도 많이 알아가고요.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지점 근처에 한강이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한강 가서 이제 멍 때리고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모출납이다 보니까 열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열쇠 고리 같은 거 제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이렇게 꾸미는 게 또 소소한 행복입니다. 저희는 이 연성소예요. 저희는 이제 최고급 호텔들이 복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호캉스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자랑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선배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을 배움을 주려는 열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배 때 사실 업무 많이 모르면 그때그때 궁금한 거를 메모하고 그 업무 시간 중간이나 이제 퇴근하고 옆에 선배한테 물어보곤 하는데요. 본인 업무가 다 끝나고 퇴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부서를 바뀌면서도 이렇게 선배분들이 후배들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 게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일단은 자소서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될 텐데요. 신한은행 자소서가 양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혹시 과장되거나 거짓을 보태면 결국 그것이 이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예체능계를 나와서 비전공자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제 캐릭터를 확실히 살리는 걸 중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밝고 고객한테 잘 다가가는 이미지로 잡아서 신한은행의 그 핵심 가치 중에 고객 중심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저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다양한 금융권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직무 역량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행은 근본적으로 그 앞에 계신 고객님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어떤 그런 감성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식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또 서로 이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나갈 수 있는 스킬을 많이 기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변화하는 흐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상품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대출 규제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비도 많이 힘드시고 그 채용 면접도 많이 힘드실 테지만 지금의 이런 힘든 상황들이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취업 준비 기간은 정말 고독한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취준할 때 이게 주변에 먼저 취업한 친구분들 보면서 많이 조급해지곤 했었는데 정말 조급해할 필요 없고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이 어둡고 긴 터널이 언젠간 끝나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일단은 그 은행 금융권 하면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멋있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렇게 편안한 대화로 정보를 드린다는 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새로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편하게 다가가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취업 준비생 때도 이런 영상이 혹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희 취준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신한은행을 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초심을 찾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많은 취준생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큰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잘 모르겠다고 했던 적도 있고 아예 말문이 막혀서 말 못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솔직한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면접관 분께서 지금 답변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논리랑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페이스 잡아라 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주변 친척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역시 은행 갈 거면 1등 은행 가야지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